자, 냉전 체제가 이제 강화되는 가운데서 이제 정부 수립 과정이에요. 쌤이 이제 수업 시간을 하겠지만 이 해방 직후에 중요한 테마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정부 수립 과정,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 또 한 가지는 토지 개혁이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정리하는 게 해방 3년사는 조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해방 3년사에서 중요한 테마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정부 수립 과정,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 토지 개혁. 자, 정부 수립 과정부터 먼저 볼 건데요. 일단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카이로 회담이에요. 카이로 회담. 자, 카이로 회담에서 적절한 시기 또는 적당한 시기라는 표현이 있죠. 영어로 인디오 코스. 그러니까 요 시기 때 이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리고 이 시기 때 정부를 어떻게 수립해 나갈 건가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이걸 더 구체화시킬 논의를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모이게 됩니다. 상북 외상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누가 오냐? 미국, 영국, 소련이 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적절한 시기 때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구체적인 방법은 어디서 결정하냐?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이고, 요걸 구체적으로 어디서 결정한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38도선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은 사실상 역할이 없죠, 한반도에서. 그래서 영국이 빠지고 임시정부에 대한 결정을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수립한 기간을 얼마나 잡을 건가 두고, 사실 이제 소련은 즉각적으로 바로 해주자라는 거였고, 미국은 신탁 통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합의 본 게 뭐냐? 최대 5년 이내 신탁 통치예요. 최대 5년 이내 신탁 통치입니다. 그래서 바로 독립시킬 수도 있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미용 소중히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굉장히 작은 지방지에 오보가 나요. 뭐라고 나냐면, 소련이 신탁 통치를 찬성했고 미국이 신탁 통치를 반대했다라는 식의 오보가 나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동아일보가 이거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오보가 우리나라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국내 상황에서 좌익이 좀 힘이 더 셌어요. 힘이 더 셌는데, 이때가 우익은 사실 그 한국민주당과 같은 친일파 세력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약해진 부분도 있어요. 이때 이 오보를 보면서 우익이 이제 기회를 얻은 거죠. 봐라, 좌익이 좋아하는 저 소련은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반탁 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김구와 이승만 등 우파는 대부분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좌익은 이 반탁 운동을 처음 했어요. 하다가 이제 소련이 부른 거죠. 불러서, 야, 그게 아니고 너희가 빨리 모스크바 상국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면 우리가 빨리 너희에게 임시정부를 수립시켜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상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제 중도 세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똑똑한 걸 수도 있는데, 중도 세력은 핵심은 뭐예요? 지금 정부 수립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 수립을 또 어디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니다. 자, 신탁 통치를 둘러싼 대립을 보면요, 우익은 이제 좌익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저것들은 나라 팔아먹은 소련한테 붙은 애들, 이렇게 팔아먹는 거고, 좌익은 우익 보고 쟤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립이 더 심화되고 분단 구조가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돼요. 여기에 이제 친일파들이 드디어 방송을 내세우면서 국면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다가 우리가 좌익세상 된다. 반공을 내세우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친일파 청산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논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친일파를 처단한 게 먼저인가? 반공을 물리치는 게 먼저인가? 이게 지금도 사실 딜레마죠. 그런 문제가 신탁통치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제일 억울한 건 소련이죠. 소련은 자기들은 바로 최대한 빨리 임시정부 수립해주고 싶은데 자기들이 마치 신탁통치를 동의했다는 듯이, 그러니까 찬성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장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련이 억울하죠. 하지만 소련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1차 미소공동회 열었을 때 임시정부 수립과 협의 대상을 두고 대립하게 되는데 소련이 뭐라 하냐. 모스크바 삼국 외무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당과 단체, 이거 누굽니까? 좌익이죠. 좌익만 넣자 이렇게 되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는데 그거 찬성하는 팀만 넣자 하니까 사실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되면 또 좌익 정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참여를 힘한 모든 정당과 단체를 다 넣자 이렇게 된 거야. 결국 수립의 논의가 불가능해지고 1차 민소공동회는 결렬됩니다. 여러분, 미국과 소련은 우리나라에 정부 수립된 거 크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모든 정당과 단체를 포함해서 참여시키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좌우 합작운동, 그러니까 좌파 우파를 어울리는 모든 정당을 포함해서 이제 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승만리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는 다들 단일 정부만, 그러니까 분단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얘기하냐. 정읍 발언이라 합니다. 중요해요. 남한만이라도, 어디만이라도,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순간 분단이 선택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 또 결혼해서 부부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예요? 헤어지자는 얘기죠.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순간 헤어지자가 선택지가 되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을 얘기하는 순간 분단이 선택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렇게 가다 분단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여운형쌤, 상황 판단이 그때 항상 빠르신 여운형쌤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좌우합작 운동합니다. 더군다나 누구도 지원해주니까 미군정도 지원해준 거죠. 1차 미소공동에서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지원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미군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좌우합작, 중도파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임시정부 수립이고, 임시정부 수립은 어디서 결정해야 된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독립국가 건설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에 통일 임시정부 수립,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테마, 토지개혁과 친일파 처리입니다. 토지개혁은 쌤이 수업 시간에 한번 중도파에서 강조했던 부분들 설명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그걸 했는가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중요한 건 좀 아쉬운 건 사실 김구쌤이에요. 김구쌤이 좌우합작운동에 같이 참여해서 어쨌든 간 합법적인 정부를 만들어보자, 빨리 임시정부 수립하자라고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쌤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김구쌤도 여기에 불참하시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불참을 하고, 그 당시 이제 조선공산당 대표였던 박헌영, 나중에 남노당이 되죠. 남노당 대표였던 박헌영도 불참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운형쌤이 정말 백주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암살당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암살 정치가 시작이 되고, 우리 해방 3년사에서 굉장히 어두운 면이 암살 정치죠. 거기에 미소공동위원회마저도 결렬됩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마저 결렬이 되니까 사실상 좌우합작 운동은 중단이 되어버리죠. 안타깝죠.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2차 미소공동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좀 보면,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자. 왜냐면 이 당시 유엔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유엔은 사실상 미국 친미적인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엔 감시하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 제안을 했고, 소련은 그러지 말자.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하고 한국 문제를 한국에 맡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소련은 아직도 조금 자신이 있는 거죠. 지금 투표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정권 들었을 때. 요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도 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이제 결렬이 되고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유엔 총회 때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북한 인구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막상 이걸 하려 하니까 사실 봐요. 한국인의 손에 맡기자는 건 결국 이거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뭐 공평하게 정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걸로 딱 하자 하니까 소련이 입국 거부를 해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계속 설명하는 건데 미국과 소련은 지금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한테 뭔가 필요한 걸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입국 거부를 해버리니까 소련이 이제 선거하려고 선거 감시단이 들어오는 거 입국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로 넘기냐? 소총에도 넘겨요. 그래서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우선 선거를 결정합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총회까지는 아직 가능한 지역이란 개념이 없어요. 없다가 소총회 때 들어와서 가능한 지역이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지역이 어디요? 남한이죠. 그럼 남한만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단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게 딱 선사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못 바라봤던 게 누굽니까? 김구쌤하고 김규식쌤이죠. 임정파들 아닙니까? 우리 임정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김일성한테 가서 어떻게든 남북 단일 정부 수립을 한번 받아오자. 그러니까 통일정권 수립을 한번 결의하고 오자. 해서 남북 협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 이미 북한은요. 정부 수립이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끝난 상태에서 제수초화만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서 김일성이 있었고요. 김두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뽀김인데 뽀김. 김일성, 김두봉. 이 뽀김이 만나서 외국 군대 철수하고요. 내전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뭐 실효를 얻지는 못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해서 분단이 되는 상황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제주에서 뭐가 있었냐? 교과서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쌤은 그냥 제주 4.3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아직 이걸 성격 규정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1947년 3월 1일 기념대회 때 경찰 총회에서 6명이 사망하고 광민 총파업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실은 왜 경찰에서 6명이 사망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관련자들 처벌했으면 이게 문제가 안 커졌는데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의 관민들이 그러니까 제주의 그러니까 관리들 그리고 우리 민간인들까지도 총파업에 들어간 거죠. 이걸 또 와서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경찰이나 서북청년단을 또 동원해서 미군들이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이 서북청년단은요. 북한 지역에서 공산당 또는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좌파에 의해서 탄압받아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북청년단 북한의 좌파에게 탄압당해서 내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빨갱이라 하면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제주도에 빨갱이가 많대. 그러니까 가서 너 빨갱이처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민과 미군정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여기에다가 지금 50총선거 그러니까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는 선거에서 50총선거 분단까지 간다 하니까 단독정부 수립까지 결정이 나니까 이것마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도는 두 군데 투표소는 투표를 못합니다. 50총선거 때. 그래서 미군정 철수를 주장하는 좌익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크게 보면 산이에요. 한라산 밑에 이제 있는데 밤에는 좌익이 내려와서 탄압하고 낮에는 우익이 올라가서 탄압하는 그러니까 이런 무장대 간의 충돌로 민간인 다수가 이제 희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덮으려 하다가 또 민간인 학살이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 4.3은 앞으로도 좀 기억해야 될 상황인 거죠.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는 정부 수립입니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제주 4.3과 같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의 중요한 테마는 정부 수립이에요. 여러분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